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류현진 선수에게도 거액을 뜯어낸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한편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선수 황의도 씨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회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사건의 시작부터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김하성 선수는 협박을 당해서 돈을 뜯겼다. 임혜동 씨는 상습 폭행이 있었다. 양측의 주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양측의 주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건의 시작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요. 지난해 11월 김하성 선수가 임혜동 전 야구 선수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갈과 협박을 당해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하면서 이 사안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당시 김하성 선수는 2021년 당시에 술자리에서 가벼운 몸싸움 시비가 붙었었고, 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이미 4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임혜동 씨가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임혜동 씨 측은 즉각 반발을 하면서요. 이 외에도, 이 술자리 외에도 상습적으로 본인이 미국까지 따라가서 로드 매니저 활동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시작되었거든요. 예, 예.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사도 있었고, 해당 최초의 문제가 되었던 그 몸싸움이 시작했던 곳에 동행을 했던 다른 야구 선수들의 인터뷰도 있었었고요. 또 그리고 임혜동 씨 측에서 본인이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사진이 사실은 이제 김하성 선수가 폭행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했던 그런 사진이었는데,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계속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는데, 임혜동 씨가 류현진 선수에게도 공갈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경찰이 임혜동 씨를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밝혀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양측이 사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좀 진실 공방을 이어오다가 이 조사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김하성 씨와 문제가 있었던 시점과 좀 유사한 시점인데요. 2021년도에 류현진 씨로부터도 이제 3억 원 가량을 받아낸 그런 상황이 밝혀지면서 또 사안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들의 발표에 따르면요, 이제 메이저리그 류현진 씨가 한국에 들어와 있을 당시에 일종의 이제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야구 캠프 같은 것을 개최해서 다른 선수들과도 어울리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 임혜동 씨 역시 이 류현진 씨의 한국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회사 소속으로 당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술자리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같이 어울리는 과정에서 임혜동 씨가 이제 폭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 영상을 가지고 류현진 씨에게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던 또 정황이 밝혀졌거든요. 예, 예. 이에 대해서 현재 임혜동 씨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협박이나 공갈이 없었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경찰에서는 이런 부분, 김하성 씨에 대한 공갈 협박 부분이나 류현진 씨에 대한 공갈 협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 차례 이제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떤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 데서 유의미한 좀 증거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난달 20일, 22일에 이틀에 거쳐서 임혜동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었거든요. 예, 예. 이 당시 이제 휴대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어떤 영상이 남아있던 부분도 이 휴대전화일 것이고,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실제로 이 류현진 씨와 문제가 됐던 그 영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하면서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적도 있었던
있었다는 그런 진술이나 그런 언론의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예.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선 이런 부분을 지금 뭐 호소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 휴대전화의 어떤 통화 내역이라던가 문자 내역, 기타 뭐 SNS에 기재된 글 같은 부분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휴대폰 포렌식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공갈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 이런 휴대전화를 통해서 메시지나 아니면 통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증거도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 휴대폰 포렌식 등의 이런 조사를 거침으로써 나름 어떤 유의미한 어떤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하성 씨와 류현진 씨의 공갈 혐의를 이유로 해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영장 심사는 언제쯤 좀 이뤄지게 되겠습니까? 지금 임혜동 씨는 이제 체포되지 않은 미체포 상태의 피해자로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 상태라면 보통 그 다음 날, 지금 이렇게 미체포 상태인 경우에는 이제 구속 전 피해자 신문 기일을 법원에서 잡게 되는데, 그러니까 구속 전에 법관 앞에서 본인의 어떤 상황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인데, 예, 예. 기한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1일에서 3일 정도 내에 정해지게 되는 걸로 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구속 전 피해자 신문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 그 구속 전 피해자 신문 기일에서 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라든가 예.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은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임혜동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출국 금지 상태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부분만 봤을 때도 글쎄 경찰이 이번 사건을 좀 가볍게 보지 않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요. 예. 금액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술자리 시비가 있다거나 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합의금의 액수가 지금 억 단위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4억 원, 3억 원. 사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은 어떤 폭행 사건에 시비가 붙었을 때 지불하지 않는 고액의 합의금이 맞습니다. 정확한 합의 조건이나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유명 야구 선수의 신분으로서 어떤 구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거나 이런 사정 때문에 물론 고액의 합의금이 개인에 따라서는 책정될 수 있겠지만 그걸 보더라도 굉장히 고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안이 중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고액의 합의금이 왜 건네졌는 것인지, 그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정말 추가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뭐 구속이 당장 된다고 해서 바로 뭐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임혜동 씨 주장처럼 어떤 상습적인 폭행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또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 굉장히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공갈건과 또 별개로 김하성 선수가 명예훼손 혐의로도 또 추가 고소한 상태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 사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이제 임혜동 씨 측에서는 이제 김하성 선수가 내가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갈이나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오히려 내가 상습 폭행을 당했다. 미국에서까지 함께 로드 매니저로 활동을 할 때도 상습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사진도 첨부했다가 이건 잘못 첨부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김하성 선수는 본인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되고 이제 피고소인 조사도 진행이 됐거든요. 명예훼손 혐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이제 적시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에 하나 이게 상습폭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명예훼손 부분의 책임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 16일에 황의조 선수를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 네. 경찰이 어떤 좀 이 판단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 황의조 선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 일단 황의조 선수도 피해자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불법 촬영 혐의에 별도로요. 이 촬영물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황의조 선수 역시도 피해자고요. 예. 이로 인해 협박을 당한 부분 역시도 황의조 선수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와 또 별도로 이 사건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또 밝혀지게 된 황의조 선수가 직접 불법 촬영에 가담한 혐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이 와중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한번 소환해서 조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양측이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황의조 선수 측에서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황의조 선수는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 불법 촬영 혐의는 굉장히 무거운 죄책이기 때문에 예. 만약 인정이 된다면 불법 촬영 혐의가 밝혀진다면은 사실 선수 생활이 정말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중대 범죄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도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해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밝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예. 황의조 선수가 지금 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환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사정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구단에서 이제 출전을 요청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바로바로 우리나라 이 수사 당국과 연락이 닿기에는 뭐 시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 외에도 이제 소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이제 경찰 측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빠르게 이 부분이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일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출국을 금해놓은 것으로 보이고 예. 사실 일단 출국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 또 소환이 언제 있을 수 있을지가 좀 미정이기 때문에 수사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불법 촬영 혐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불법 촬영 혐의를 본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2차 가해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정들이 정해져서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어떤 좀 과잉 수사다. 좀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뭐 금전적 손해까지 입고 있다 이렇게 호소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요. 지금 지난달 11일 이미 성실하게 소환 조사에 임했었고 그 당시에도 내가 1월 말 안에 들어와서 다시 또 조사를 받겠다고 확약서를 쓰고 출국한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찰 측에서는 뭐 12월 27일이라던가 뭐 이럴 때 계속 1차 조사에 불응한 사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될 수 있었는데 예. 소환 통지 같은 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번 달 12일, 15일에 비공개로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비공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당하게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황의조 선수가 외국에서 뛰고 있는데 이렇게 출국을 못하게 됨으로써 구단과의 어떤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었고 또 앞으로 이제 출전도 불투명하게 되면서 이제 주급 같은 거를 받지 못하고 뭐 3억 원 가량의 금전적인 속실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지금 너무 부당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황의조 선수가 출국 금지 조치가 된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수사관을 바꿔달라. 그러니까 그렇죠.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찰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은 뭡니까? 이 수사관에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와 어떤 인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네.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확한 발표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제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에 보면은 기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뭐 고소 고발이나 진정 사건 등이 이제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예. 이 불법 촬영 혐의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인지 사건이기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지 않아서 각하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공정수사위원회 개최 여부 같은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경찰청에서는 지금 수사팀의 문제가 없다고 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양쪽의 입장이 그렇죠. 워낙 첨예하게 지금 다르기 때문에 글쎄 앞으로 수사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 예, 이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촬영 혐의는요. 사실 그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강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예. 황의조 선수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맞습니다. 또한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축구 선수였잖아요. 금전적인 손실이 있는 부분도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혐의를 벗기 위해서 어쨌든 합의하에 찍은 그런 영상들이었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또 추가적인 유출은 없을지 매우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엄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양측의 입장,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전혀 지금 어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동의라는 것이 이제 황의조 선수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동의라는 것은 지금 뭐 영상이 촬영된 그 각도를 본다면은 뭐 카메라가 놓여 있었음을 상대방도 알 수밖에 없었다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암묵적 동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이런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그 동의는 명시적인 명시적이어야 동의가 되는군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황의조 선수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수사 결국 양측 모두 이제 본인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행선을 달릴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황의조 선수를 협박한 인물이 황의조 선수의 형수로 파악이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지난해 12월에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재판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 애초에 처음에 황의조 선수가 본인이 이렇게 공갈 협박을 받고 있다고 이제 사건을 제기했을 때는 이제 이 가해자, 이 범인이 형수라는 부분을 애초엔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그 휴대폰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협박한 사람이 지금 형수로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형수는 심지어 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이렇게 불법 촬영이 유출된 혐의 그리고 공갈 협박을 한 혐의에 대해서 첫 재판이 있었는데 여전히 형수 측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해당 휴대전화가 뭐 해킹이 된 것인지 어떤 사정인지는 본인들도 확인할 수 없지만 본인이 이런 영상을 유포했다거나 본인이 직접 황의조 선수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해킹이 되었다거나 다른 사람이 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공갈 협박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금 현재까지로 재판으로는 지금 형수가 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 이제 불법 촬영이 유출된 부분에 대한 재판 결과도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하성 선수 또 황의조 선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